남자밖에 없는 취업 깡패 공대 기계공학 꼭 진학해야 하는 이유. 기계공학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남자, 취업 깡패. 첫 번째, 공대 중에서도 기계공학은 남자들이 많은 전공인 것은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계공학하면 취업 깡패라는 수식어가 달리곤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편입, 전과하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청소년들에게 그닥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계공학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어떤 직업을 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공학으로 진학을 해도 문제없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꼭 기계공학에 관심 가지세요. 학문적으로 수학과 물리에 관심이 많다면 공대 진학을 꼭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로봇, 항공기 등과 같은 기계를 만들고 조립하는 데 관심이 많다면 기계공학을 꼭 전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로봇공학자로 유명한 데니스 홍 교수는 7살 때 스타워즈를 보고 로봇에 반해서 로봇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광적으로 무언가를 좋아해서 공부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위안 삼고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봅시다. 1. 기계공학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름에서 풍겨오는 그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린 연상은 아닐 것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들이 보통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계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대에 진학하면 지겹도록 듣고 보는 단어가 바로 설계입니다. 돈과 시간이 많다면 무작정 시도해보면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론과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돈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고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동차, 항공, 배, 기차, 로봇, 가전제품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데 또 공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보통 설비, 플랜트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공장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만 필요할까요? 재료를 구매하는 사람,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 생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 등 기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곳곳에서 기계공학자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융합의 시대인 만큼 곳곳에서 기계공학 엔지니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만드는 의공학 분야에서 우리 몸속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미세한 의료용 기계를 만드는 연구에도 참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사실 에너지는 기계공학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국내 가스, 수자원, 원자력, 전력 등 공사에서도 기계공학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요새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는 수수산업에서도 기계공학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좋게 포장해보자면 사람의 생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습니다.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은 만큼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따라서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2. 3학년이 기다리고 있는 기계공학. 보통 대학에 들어가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이 들어갑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흔히들 3학년을 3학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과제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기계공학은 4대 역학이 토대가 됩니다. 4대 역학이란 재료역학, 고체역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입니다. 역학이란 쉽게 물체의 운동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체라는 게 꼭 고체가 아니죠. 물체를 4가지로 나눕니다. 재료는 움직이지 않는 고체, 동은 움직이는 고체, 열은 주로 기체, 유체는 기체와 액체 이렇게 물체를 분류해서 운동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하나의 큰 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역학을 배운 후 진동학, 기구학, 시스템 동역학, 자동 제어, 메카트로닉스 등의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대 역학만 토대가 아닙니다. 수학과 컴퓨터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공업수학 그리고 컴퓨터 언어, 시언어, 매틀랩, 수치 해석뿐 아니라 캐드까지 배우는데요. 물체의 복잡한 운동을 예상할 수 있도록 수학적인 방법 그리고 복잡한 계산, 그래픽을 도와줄 컴퓨팅 도구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 보자면 기계공학 엔지니어인데 컴퓨터 언어를 다룰 줄 모른다? 허당입니다. 3. 그렇다면 캠퍼스 라이프는 어떨까? 앞서 살펴보았듯 기계공학은 할 공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길 봐도 남자 저길 봐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많은 전공은 기계공학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름에서 풍기는 그 느낌 그리고 기계공학은 정원이 많은 편이다 보니 더더욱 남자로 득실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만 많아지면 일단 외적인 자기관리에 소홀해집니다. 더군다나 공부할 것이 많고 나름의 전통이 있어서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대부분 방향을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계공학 전공 과목들에 의외로 재미있는 편입니다. 성적에 맞춰서 영혼 없이 입학한 학생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 내 동아리 활동, 대학교 전체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 수강, 소개팅, 미팅 등등. 다만 전공 공부하랴, 팀 프로젝트 준비하랴, 또 어떤 학생들은 알바하랴, 낭만이란 것이 쉽진 않습니다. 4. 우리나라 기계공학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계공학의 역사는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선진국들의 기계공학 역사는 최소 100년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넉넉 잡아 50년입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면 기계, 화학, 철강, 조선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만큼 다른 분야에 비해 역사가 깊고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은 수능 입시 결과에서 항상 공과계열 상위권이며 취업이 꾸준히 잘 되는 전공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교수나 대기업의 연구 요직에선 미국 공학 박사들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계열에서나 비슷한 현상이긴 합니다. 5. 엔지니어만 되라는 법 있나? 대학생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같은 고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기계공학은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석사, 박사, 포스트닥터 과정을 마치고 자기만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교 연구교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전공이나 이는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직, 공직의 길. 기계공학 전공을 살려서 변리사 시험이나 7급 기술직 공무원, 5급 기술고시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이 3학년 즈음 시험에 대해 알아본 뒤 휴학하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직, 공무직의 벽이 높다 보니 취업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기업 취업 시 다른 전공들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졸업 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시험들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공학자, 엔지니어들은 꼭 이래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방향을 갖고 최대한 쉽게 제작해보았습니다. 공학 그 중에서도 기계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재능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본인의 잠재력을 믿고 건실한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